안녕하세요. 경제 재테크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뜨거워진 환율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다시 돌파하고 가파르게 상승해서 장중에 1,470원을 돌파했다가 소폭 내려왔지만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강한 구두 개입과 실 개입 추정이 나오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10원에서 20원을 급락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다시 올라왔다는 게 안 좋은 신호죠.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자마자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이 나오자마자 환율이 거의 20원가량 급락하면서 1,450원대로 내려왔었지만 추세적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정부의 구두 개입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바꿔 환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뒤집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상승에 대해서 대처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구두 개입일 뿐이고요. 시장은 구두 개입으로 단기 효과를 보았고 하지만 상방으로 열려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환율이 뭘까요?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의 상대적 가치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워낙 가치는 떨어지고 수출 기업에는 경쟁력 그리고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이 증대된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호황이라도 내수 부담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속도를 보시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몇 달 전에만 해도 1,400원 아래에서 움직여줬었지만 어느덧 작년 계엄령 사태 때만큼 치솟았던 1,47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우려는 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창용 한은총재는 1,400원 돌파하는 현재의 환율이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그런 발언도 했었고요. 렛츠고! 작년에는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국가적인 경제 위기라고 당대표 시절에는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언론에서는 온통 긍정적인 기사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수출 기업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고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수가 힘들다 이런 말보다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고 착시 효과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모두 힘써줬으면 좋겠는데요. 정권에 따라서 환율 1,400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말하는 뉘앙스가 너무 다르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최근 환율의 추세가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계속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1,500원 돌파는 기정사실화가 될 듯 하고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의 고점이 1,995원입니다. 대략 2,000원이고요. 지금 환율 수준을 봤을 때 1,500원 돌파하고 다시 또 2,000원 수준으로 간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외환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급속도로 상승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경제부총리 말 한마디에 환율이 20원이나 떨어지는 모습을 봐서는 정상이 아니긴 한데요. 일단 추세대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나 이창용 한은총재의 발언으로 속도 조절은 이렇게 차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큰 방향성을 바꾸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외환보유고를 볼까요? 1990년 초에는 약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1997년 11월 말경에는 일부 자료에서는 204억 달러 수준이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즉시 사용 가능한 외환자금 규모는 39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한 달 내에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20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거고요. 이 당시에는 단기 외채 상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이 거의 사라졌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외환 위기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말 외환보유고 현황을 보면 4,288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많으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고 원화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환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100배 이상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규모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이 외환 보유액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규모를 늘려왔기 때문이고, 세계 경제 규모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 대부분이 유가 증권, 미국채 형태로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현금처럼 쓰기 어렵고 대규모 또는 장기적 압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실개입은 심리적 충격 흡수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근본적 방향, 상방 추세를 바꾸긴 어렵습니다.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원화 약세 흐름이 뭐냐면 서학 개미들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대규모 해외 주식 매수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고 해도 환율이 지금 국가 경제 위기 수준만큼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간 대규모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 차원의 해외 투자와 비교하면 개인 투자 자금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건 수출의 역동성 그리고 해외 투자의 구조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최근 한국의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수출 금액이 매년 5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수입 역시 5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역대급 수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도 이것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그대로 해외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도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과거에는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했었는데 이러한 수요가 약화되면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정부도 요즘 역대급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함께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수출과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전형적으로 수출 위주 경제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하게 되면 달러를 확보하고 국내로 회수하면서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뚜렷했는데 최근 10년을 보시면 수출로 번 달러가 국내로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되는 흐름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수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해외 재투자 때문에 달러 유입이 약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수출은 호황인데 원달러 환율 하락 역시 부진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가 이제 달러 유입이라는 그런 시대가 끝난 겁니다. 국내 제조업 공장들도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는 선거용 돈 풀기를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하고 소비 쿠폰 늘리고 또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조차 늘린다고 합니다. 전 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이 규모가 상당하게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돈을 살포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지역화폐 관련된 국비 지원 예산이 1조가 넘어가고요. 코로나 수준과 비슷할 정도의 돈을 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 빚을 늘렸고 그리고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합친 금액이 총 2조를 넘어갑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는 6,500억 수준이었는데 3배 이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예산 편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은 좋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단기적인 명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낮추고 수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국내 재투자가 되어야 하고 국내 제조업의 실질 임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로지 국가의 세금으로만 소비가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단기적인 방안일 뿐 절대 장기적으로 한국 구조를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